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추석 때 그러나 금융시장은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네. 결코 한가할 수 없는 여유롭지 못했던 그런 아주 번잡한 연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박사님의 분석이 상당히 목말랐는데 오늘 좀 이제 하나하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시죠. NDF 환율 폭탄. 자, 주간 쉬는 동안에 환율이 아주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 NDF 시장에서 이제 1,420원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올랐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예, 우리가 추석 연휴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일제히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환율 외환 서울 외환시장도 문을 닫았죠. 우리나라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공식적으로는 서울 외환시장에서만 거래됩니다.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서는 일체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추석 연휴인데 무슨 환율이 있느냐? 뭐 실제로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환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식적인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NDF 환율이라는 건데요. 네. NDF라는 게 Non-Deliverable Forward 해서 차액 결제 선물환이라는 겁니다. 금융기관들끼리요 상호 간에 그러니까 한국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미리 달러를 확보하거나 또는 여유 있는 달러를 국제금융기관들끼리 주고받을 때 그것에 전체 우리나라 돈 달러를 다 거래하지 않고 서로가 줄 돈도 있고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환율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이래서 그 차액 선물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도매 시장에서 투자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이 장을 닫아도 국제금융시장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도 우리나라 장이 장중에 몇 시간 또 밤에 몇 시간 공식으로 거래하는 시간, 그 바깥 시간에는 NDF 외환시장은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NDF 외환시장에서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계속해서 환율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 환율은 물론이고 모든 시세가 하루 오르고 또 그 다음 날 오르면 그 어떤 차액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아가는데 네. 지금 그래픽에서는 10월 3일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자, 지금 환율 1,419원은 9일 아침 상황이고요. 그 도표의 제일 오른쪽 위에 오후에 마감할 때는 1,421원 35원으로 마감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환율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은 1,400원대 초반으로 추석 연휴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무려 20원이나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추석 연휴 이전에도 1,400원으로 오를 때도 환율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 환율이 1,400원이 되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1,400원이라는 환율은 위험 빨간 신호등으로 볼 수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대폭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9시에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던 NDF 시장의 환율이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있고요. 시장 개입에 나서면 일단 환율 상승세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설 연휴 때 NDF 환율이 올랐다가 장을 열 때 서울 외환시장에 아주 긴축 발작이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태가 평소 상황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동시에 겹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그런데 투자가 보증이나 또는 융자 안 되고 한국에 있는 외화 현채를 미국으로 이동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 외환 보유고에 거의 육박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면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금융기관의 불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우리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긴급하게 날아가서 미국의 상무장관 러터닉을 만나서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예. 협상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갑자기 에이펙에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에이펙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졌어요. 한국에 잠시 오는 건 오는데 에이펙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목리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이펙 회담에서 사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이 투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경주에 와서 아주 잠시 시진핑 만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만 만나고 다른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고 바로 가버리겠다라는 보도 아직 최종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옆나라 일본에서는 3일씩 머물면서 한국에서는 하루도 자지 않고 잠시 경유해 가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3,500억 달러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상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또 각종 최고 경제 수뇌들이 만나서 이 3,500억 달러 문제를 논의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환율의 악재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일본의 타카이치가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이분이 대단한 통화 정발주의자거든요. 일본이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일본 엔화가 떨어지면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오르고 그것은 우리나라 환율의 또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재정이 헌들헌들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오르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NDF 외환 시장도 불안하니까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튼 큰 혼란 없이 잘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Everything Rally. 자,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황이 저희 쉬는 동안에 미국 뉴욕 금융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금 4,000달러 돌파했고요.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썼었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주식이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이게 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다 오르는 걸까요? 한마디로 달러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화가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금융상품, 금, 은, 또 주식 이러면 올랐다. 금을 중심으로 또 주식을 중심으로만 시각을 놓고 보는데요. 그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 환산 단위가 돈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달러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상품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도 달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달러가 떨어지니까 더 달러를 줘야 그 상품이든 뭐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4,000달러 됐다고 하지만 저 4,000달러라는 돈의 실질 가치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0달러만으로도 4,000달러가 되는데 지금은 4,000달러 가지고도 과거에 2,000달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리싱 랠리가 아니라 달러 붕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디베이스먼트라고 흔히 표시를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디베이스먼트, 화폐를 의도적으로 가치 하락을 시키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 엄청난 지금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흔히 우리는 달러가 DXY 환율을 얘기하면서 DXY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밤사이에도 DXY 환율은 좀 올랐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른 겁니까? 그것은 DXY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의 상대편에 있는 유로화와 엔화와의 관계, 그들끼리 상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엔화 떨어졌죠. 네. 유로의 재정위기, 프랑스 재정위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DX 환율은 의미가 없다. 자기들끼리 조금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everything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은 everything 랠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금융상품도 떨어지는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화 가치는 왜 떨어지느냐? 화폐 가치 왜 떨어지느냐?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자, 각국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예. 미국이 가장 심하고요. 그러면 재정 적자 갚는 방법 중에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이상적인데 그럴 능력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3,500달러 투자해라, 뭐 그런 식으로라도 비틀어서, 동맹국 비틀어라도 부채를 지금 갖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비틀어봤자 그 금액이, 미국의 부채가 지금 37조 달러, 5경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뇨리지 이펙트. 시뇨리지를 노리면 돼요. 돈을 더 찍어내면, 더 찍어내서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축통화국이라는 달러, 그 다음에 유로와 엔화 모두가 돈을 찍겠다. 그 불안, 좋게 보면 기대고 나쁘게 보면 그 통화량 대량 증발, 디베이스먼트에 대한 지금 공포가, 통화는 못 믿겠다. 그러면 실물로 가자. 그래서 달러, 은, 주식 이런 쪽으로 마구마구 몰려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럴 수만 있다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세상에 경제학에 공짜 정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디베이스먼트에 의한 뻥튀기 금융 장세, 이 대목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걱정하는 시각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자 아베, 앞서 환율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을 깬 결과인데요. 이분 극우 성향 보수의 상징인데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돈 풀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 어떤 분이고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타카이치라는 미국의 새 총리가 등장할 것으로 일본이죠. 보여집니다. 네. 일본에요. 네. 자,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면 뭐 거의 일본 총리가 되는 게 수순인데, 지금 자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 여당과의 이제 최종 투표를 해야 총리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1인자의 후보에 올라 있는데, 이 다카이치가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거 여러 검색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 이것은 정말 딱 한마디 단어, 한국인이 기어오른다. 이 발언이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유일한 얘기입니다. 자, 스케아가루라는 얘기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참아서 기어오르는 거다.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타카이치의 성향을 보여주는 뭐 단적인 예다. 저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나 뭐 극단적인
일본 우위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여자 아베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저 타카이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를 여자 아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자기는 비욘드 아베다. 아베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아베의 뉴 버전이다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자 아베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기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1961년 나라현 출신이고요. 어머니가 아주 강력한 경찰관 출신이었고 고베대를 나와서 마사시다 정경숙을 나왔는데 저기가 보수의 정치인들 양성하는 산실이기도 합니다. 저기 마사시다 정경숙의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 의회에서 인턴을 하다가 영어를 꽤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아사히 TV 앵커를 했는데 앵커로서의 수준은 우리 김교 앵커보다는 수준이 좀 낮았어요. 어쨌든 1994년에 무소속으로 미국의 국회의원이 됐고 아베 시절에 정조 회장 또 총무성 경제안보성 장관 이런 걸 했는데요. 저 경제안보성 장관을 했대. 그때 우리나라하고 악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네이버가 일본에서 그 합작에 있는 그 포탈 있죠. 그것이 일본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뺏겠다라고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다카이치 사나야입니다. 라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라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상당히 강경주의자인데 그런 면에서 외교적으로도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프 못지않은 또 한 명의 그 강경 보수주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특히 돈으로 왕창 풀겠다. 트럼프보다 더 풀겠다. 이번에 자민당이 총선에서 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네. 이런 대목 때문에 표가 야권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왜 살기가 어려웠느냐.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그런데 본인은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야. 돈 더 풀자. 그래서 일본은행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벌써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보다도 한 수 더 나가는 거죠,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급격한 엔화 약세가 예상되고 그러다 보면 와타나베 부인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에는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미일, 한국,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를 상대하기도 우리 버거운데 트럼프 플러스 알파라는 타카이치라는 또 하나의 초강경 지도자. 이 성향은 뭐냐? 보수주의자냐? 일본 언론들은 극보수주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베보다도 훨씬 더 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IMF 거품 경고. 자, IMF 총재가 최근 이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서 닷컴 버블 때 수준으로 자산 가치가 지금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조정이 오면 크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 맞습니까? 박사님 동의하시나요? 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 이 IMF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큰 금융기관입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이 IMF 총재 발언은 절제되고 자정해서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금융시장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때 수준이다. 무너지면 한꺼번에 세계가 와르르 흔들릴 수 있다. 자, 이런 면에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디베이스먼트가 진행되면 초기에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한꺼번에 꺼질 수 있다. 그런 우려. 그다음에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는 급격한 시장 조짐의 위험이 있다. 또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간 CEO는 과열 조짐이다. 앞으로 6개월, 2년 사이에 심각한 조정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이번 건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 이번에는 팩트가 있다. AI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 항상 이 화로 동선의 지혜, 추울 때 추울 때 에어컨을 준비하고 또 아주 더울 때
더울 때 에어컨이 아니라 더울 때는 오히려 화로를 준비하는 예. 미리미리 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NDF 환율 폭탄, Everything 랠리, 여자 아베, 그리고 IMF 거품 경고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